60대,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강인하게 자신있게 움직이며 계단을 오르고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리의 힘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은 그저 멋진 것을 넘어서 독립성과 인생의 질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운에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도적인 선택을 통해 그렇게 됩니다. 이들은 꾸준히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며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씁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예전만큼 좋은 품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토양의 영양 고갈과 현대 농업 방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영양소의 양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건강 유지를 위해 건강 보조제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다리의 힘과 균형 감각, 움직임을 점점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종종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주 섭취되는 5가지의 비타민에 대해 알아볼 텐데 이 비타민들이 잘못 사용될 경우 다리의 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하는 비타민은 특히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정보는 더 넓은 대중, 특히 진정으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시간이 자연스럽게 힘과 독립성을 갉아먹는 동안에도 이를 지켜낼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째로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 근육, 그리고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자주 칭송받는 영양소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근육 기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자신의 다리 힘을 서서히 잠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복병이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2가지 동료, 비타민 K와 마그네슘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몸은 칼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닌 동맥, 관절, 근육 등 잘못된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타민 D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리의 경련, 피로, 뻣뻣함, 통증 등 예전에는 당연하던 단순한 움직임조차 균형이 깨지며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비타민 D를 충분한 키 없이 섭취하면 동맥에 칼슘이 축적될 위험이 높아지고 이것이 다리의 혈류와 근육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쁘게는 하루 4유 이상의 비타민 D를 장기간 섭취하면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결국 독성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힘을 지키려 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잔인한 역설입니다. 이 조건이 나타나면 신체의 미네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불길한 증상들, 쇠약, 극심한 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신경근 조절 상실을 불러옵니다. 불균형이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한 세상에서 어떻게 비타민들을 제대로 보충해야 할까요? 비타민 C와 K 사이의 신중한 균형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건강과 취약함 사이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경계일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깨지는 순간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 이후마다 K10 마이크로그램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3회 복용량을 5유까지 올린다면 그림자는 K50 마이크로그램이 옆에서 함께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칼슘 과다의 위협을 항상 경계하는 조용한 조력자입니다. 칼슘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나이듦과 함께 뼈를 지켜준다는 그 명성은 위태로운 균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작정 그 약속을 조차 보충제를 남용하는 이들은 오히려 뼈가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몸 전체가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은 언제나 위태롭고 실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노인의 뼈 건강을 지키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일상에 추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칼슘 보충제를 단독으로 복용하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오히려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칼슘이 다른 영양소와 함께 섭취되지 않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칼슘은 혼자서 뼈를 강화할 수 없고 비타민 D, 비타민 K,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되어야 몸에서 제대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칼슘이 동맥이나 근육 같은 연조직에 쌓여서 경직, 혈류 감소, 경련, 다리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없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노인약 계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고용량 칼슘 보충제가 노인의 골절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지 못했고 근육 약화와 이동성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칼슘을 보충제로 섭취하기보다 식품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에서 얻는 칼슘은 몸이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흡수할 수 있어 칼슘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식단에 짙은 잎채소, 참깨, 정어리, 아몬드, 두부, 청경채와 같은 저옥살레이트 채소를 추가해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체내에서 잘 흡수되어 활용되는 칼슘을 제공하여 칼슘이 몸에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하며 전문의가 권장하는 경우에만 섭취하고 반드시 다른 필수 영양소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의 근력이 약해지고 결국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역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요소지만 시력, 면역 기능,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타민 A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모르는 사이에 다리 근력을 점차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비타민 A를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종합 비타민, 뼈 건강 보조제, 면역 강화제 등 여러 보충제의 비타민 A가 중복해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용량이 본인도 모르게 쌓여 결국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A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양한 면역 건강 보조제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같은 영양소의 섭취량이 중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비타민 A와 관련된 실제 걱정거리입니다. 비타민 A는 지방에 녹아 체내에 쉽게 쌓이는데 비타민 C나 여러 종류의 비타민 B처럼 수용성이 아니라서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비타민 A는 간이나 체지방 등 몸속에 저장되며 그 수치가 점차 상승하여 독성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전신 피로, 관절 통증, 뼈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의 한 논문에서는 비타민 A를 꾸준히 많이 섭취할수록 뼈 밀도가 낮아지고 특히 노인에서는 골절 위험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리의 힘이 약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전형적인 형태의 비타민 A 3마이크로그램 또는 12유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이 수치는 모든 보충제와 감화식품을 합한 양입니다. 식물에서 유래하는 베타카로틴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지만 이를 보충제로 다량 섭취하면 역시 체내 수치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보충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라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서 안전 기준을 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비타민 A를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과잉 섭취는 수년에 걸쳐 다리 근력, 에너지, 그리고 자립감을 조용히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주로 심장을 보호하는 항산화 역할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 자주 간과되는 씁쓸한 현실도 있습니다. 비타민 A를 잘못 섭취하거나 과다하게 복용하면 근력과 활력이 서서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저렴한 보충제나 종합 비타민이 드알파 토코페롤이라는 합성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연 비타민 A와 달리 신체는 이 합성 타입을 다르게 처리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데렐알파 토코페롤을 고용량 복용할 경우 특히 노인에게서 근육 약화, 에너지 소진, 심지어 근육 제어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연 형태인 데달파 토코페롤도 과용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비타민 A처럼 체내에 축적되며 많은 양의 비타민 K 기능을 방해해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근육과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 A를 하루 400ml 이상 과다 섭취하면 전체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기능도 더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균형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아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자제하는 것도 힘겨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하루 비타민의 섭취를 권장한도 즉 음식과 보충제를 합해 매일 약 15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받곤 한다. 하지만 비타민 A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상 가장 지속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면 어떨까? 비타민 A의 가장 강력하고 보호적인 항산화 특성을 지닌 토코트리에놀은 주로 천연식품, 즉 레드팜유, 쌀교유, 아나토, 다양한 견과류와 씨앗에서 온다. 이런 음식들은 고용량의 보충제가 줄 수 없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 바로 너무 많은 토코페롤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위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이다. 만약 이미 영양이 풍부한 지방, 식물성 오일, 견과류, 씨앗으로 식단이 가득하다면 비타민의 보충제를 굳이 챙길 필요성을 점점 더 못 느낄 수도 있다. 만약 보충제를 선택한다면 중간 용량의 혼합 토코트리에놀 제제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야 부지불식간에 한 가지 위험을 다른 위험으로 바꾸며 건강을 천천히 약해지는 활력으로 대체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비타민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 일조차 때로는 손에 닿지 않는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는 건강이 얼마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작은 경고를 준다. 비타민 B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 뇌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즉 중요한 메신저들, 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려워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모든 비타민 중 B는 특히 다리에 아주 조용한 위협을 가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비타민 B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적혈구, 뇌를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특히 보충제를 통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권장량은 하루 1.5-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장 진열대에는 한 번에 50ml, 100ml, 심지어 500까지 들어있는 보충제가 넘쳐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양입니다. B가 물에 녹는다 해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조용히 체내에 쌓여 점차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B를 하루 500ml 이상 꾸준히 복용할 경우 특히 다리와 발의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 감각이 둔해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눈치채지 못하다가 이미 손상이 일어난 뒤에는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근력 저하, 균형장애, 그리고 걷기 같은 단순한 동작조차 힘겨운 싸움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노년층에게 이 쇠퇴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똑바로 서기, 계단 오르기, 움직임 하나하나가 두려워지고 몸은 한 걸음 한 걸음 배신하게 되지요. 최근 신경학 연구는 소름 돋는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비타민 B 보충제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감각신경병증, 즉 다리 기능과 움직임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신경장애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그림자에 숨어있는 위험,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보충제를 끊은 후에도 오래도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티비타민, 비타민, B 복합제, 에너지, 포뮬러 또는 기분 개선제를 선택할 때
이 위험은 쉽게 간과됩니다. 그게 누적 용량이 은밀하게 높아지지만 사람들은 수용성이라면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경 손상은 이런 오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보이지 않는 절벽 가까이로 다가가기 쉬운 일이죠. 신경과 다리를 위해서는 벽 섭취량을 꼭 관리하세요. 바나나, 병아리콩, 연어, 감자 같은 음식이 최고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면 의사가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10-20mg 사이의 적은 용량으로 유지하세요. 이보다 더 많이 섭취하면 벗어날 수 없는 증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타민 B를 엽산 또는 풀산 형태로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비타민 B12도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B는 피부의 결핍의 신호를 가릴 수 있어 표준 혈액 검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동안 몸속에서는 손상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결핍의 결과는 미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신경을 파괴하며 다리 근력과 균형, 심지어 정신까지 약화시킵니다. 이를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신경 손상까지 이어져 결국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위협으로부터 신경계를 보호하려면 비타민 B2의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B2 흡수 능력이 점차 감소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잘못 섭취할 경우 다리 근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은 5가지로 파악됩니다. 노년층에게는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위험의 그림자 속에서 신뢰할 수 있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다리 근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립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러나 생존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거의 의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움직임은 쇠퇴를 막는 방패입니다. 옛 경고는 이제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곧 시들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짧은 계단 오르내리기만으로도 활동 부족이 가져오는 마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끓음을 잃으면 정체가 근육과 뼈를 움켜쥐고 결국엔 움직임 자체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 힘을 조일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움직임을 소홀히 하면 위험해집니다. 먼저 자신의 식단을 면밀히 살펴보고 탄수화물 섭취에 집중하세요. 설탕과 정제 곡물로 넘쳐나는 식단은 끊임없는 인슐린 급증을 유발하여 만성염증의 불씨를 지피고 소리 없이 근육 조직을 갉아먹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혈당이 엉망진창인 폭등에 대한 신체의 취약성도 더욱 깊어집니다. 빵, 파스타, 과자, 끝없이 밀려오는 가공식품들은 음험한 의도를 품고 유혹합니다. 당신의 힘을 침식시키고 에너지를 조금씩 빼앗아갑니다. 태양빛 또한 그 힘에 비해 흔히 간과되는 존재입니다. 피부로 햇빛을 흡수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오직 햇볕만이 잠들어 있던 비타민 D의 저장고를 깨워 기분, 수면, 호르몬 균형, 생명력을 이루는 연약한 연결고리들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단 15-30분 동안 햇볕을 쬐는 것, 특히 움직임을 곁들이면 느린 쇠퇴와 생기 넘치는 회복 사이의 경계가 됩니다. 이 모든 아래에는 또 다른 조용한 방해꾼이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 결핍. 이 불청객은 근육과 신경기능, 에너지 경로, 심지어 햇볕이 주는 효과까지도 망칩니다. 예순이 넘으면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결핍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호박씨, 시금치, 아몬드로 자신을 강화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보충제, 예를 들어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덜 우수한 형태가 겪는 소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분을 무시하지 말고 고품질 단백질을 천천히 신중히 선택하며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확보하는 것도 빼먹지 마세요. 하나라도 대충하면 그것이 바로 약점이 되어 쇠퇴를 부릅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종종 우리도 모르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강인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충제는 빠른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과 복잡함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놓치기 쉽고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한 병을 집어들기도 합니다.
건강을 꼭 붙잡으려는 마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방법,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오래가는 무언가를 쌓아가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움직임을 지키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걷거나 똑바로 서 있는 단순한 행동조차도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은 약이나 유행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이 글을 퍼뜨려주거나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노력을 모아 지금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조금 더 오래 지켜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리,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평소에는 잊기 쉽지만 그걸 잃고 나서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오늘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상황이 기대만큼 가볍지 않을지라도